네,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찬란한 토크 시간 가지기 이전에 어제 바로 체크 드렸던 SM 코어, 제가 지난 브리핑을 좀 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시초가에서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라 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첨부를 드리면서 4연승 도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대응 전략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수익을 모두 좀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주가 반응 보면 스타팅 포인트 잡히고 나서 밀리고 난 이후에 이평선 잡아줄 때 다시 한번 구간을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흐름 등을 이런 유튜브라던가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좀 잡아드렸는데, 그 흐름이 적중하면서 상당히 노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무난히 나와주면서 수익권을 모두 안착해 주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좌측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흐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좀 상세하게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시청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텍스트로 읽는 게 훨씬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모두 장중에 좀 흐름을 체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둔 텔레그램 채널이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설명란과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나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클릭하셔서 무료로 입장 조건이 없는 만큼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유튜브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까지 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5연승 도전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해 볼 종목은 썸네일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SOS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SOS랩을 왜 지금 시점에서 체크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떤 재료, 그러니까 부각을 받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차트 흐름.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지금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신규 상장 패턴에 또 부합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접근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지금 제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왜 이 시점에 SOS랩을 접근을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옆에 지금 텔레그램 채널에 모두 정리를 잘 해두었으니까 편안하게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OS랩 지금 어떤 종목이고 어떤 모멘텀을 받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이력 2월 7일 같은 경우에 보면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2월 7일 상당히 강한 급등이 나왔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삼성전기 최초 라이다용 MLCC 개발 소식에 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다용 MLCC. 결국에 자율주행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5일 삼성전기는 자율주행차 핵심 장치인 라이다용 MLCC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을 발판 삼아 전장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자율주행은 우리가 언제든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산업 모멘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 왜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 미국 시장까지 넘어가야 돼요. 미국 시장까지. 그럼 미국 시장 중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트럼프와, 네, 트럼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봐야 되죠. 테슬라. 머스크의 시너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를 하면서 좀 반응을 했던 부분 중에는 자율주행 테스트 산업이라던가 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흐름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이 됐을 때 머스크 효과를 기대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한 시세를 좀 얻었던 바 있어요. 그 이후로도 머스크 행보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머스크 행보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같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자율주행은 우리가 노려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이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시너지, 특히 머스크의 행보에 있어서 테마성으로 더욱 부각을 받는 종목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삼성전기 국내 역시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이런 투자에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도 좀 밀어주고 있는 시점이고 삼성그룹주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라이다형 MLCC라던가 세계 최초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재료를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은 상당히 튼튼하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또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라이다입니다. 네, 라이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간 거리에 대한 인지라던가 이런 걸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요 라이다 거리 측정용 센서가 잘 작동이 되어야지 이게 얼마나 정밀한지에 따라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사고율이 줄어야지 트럼프가 되기 이전 민주당에서 우려했던 포인트들을 잠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규제 완화를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다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다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럼 이게 결국에 SOS랩이랑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보면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SOS랩은 라이다 기술 전문업체로 현대차, 공항 관제 등의 납품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라이다 솔루션 전문기업 뷰런과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라 볼 수 있는 라이다 기술 전문 업체라는 겁니다. 모멘텀 좋죠.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라이다용 MLCC 개발했다는 소식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이고 그만큼 모멘텀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시너지, 제로 자체는 좋다는 겁니다. 모멘텀 자체가 장기 상향 포인트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절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자율주행, 머스크의 행보에 맞춰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테마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걸 노릴 만한 행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율주행과 직접적인 연결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오늘 챗GPT 딥시크를 걷는가 하는 머스크 그리고 그록3 베타를 공개했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 AI거든요. AI. 그러니까 챗GPT에 대한 대항마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집중, 깊게 파고 본다라고 하면 챗GPT와 관련된 이런 텍스트형 생성형 AI라던가 아니면은 머스크가 지난해 12월 의료 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기에 올트먼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료 AI와 이런 의료 AI와 챗GPT의 결합을 좀 고려할 수 있었던 것처럼 머스크 역시 지난해 12월에 의료 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그록3와 의료 AI와의 결합 시너지를 고려한 그록3 관련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 AI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시장에서 이게 테마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마성. 말 그대로 테마성입니다. 왜 지금 내 테마성을 말씀드리냐면 머스크의 그록3 베타를 공개함으로써 성능이 어쨌든 1위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나오니까 머스크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자율주행이 자율주행이 오늘 같이 반응이 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좀 반응이 좀 괜찮다. 특히 머스크 관련해서 좀 흐름이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뭐 AI 생성형 AI 관련주들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요 모멘텀들이 머스크의 그록3 베타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머스크의 입김이 확실히 강해지구나라는 생각으로 테마성이 형성되면서 차일 자일이가 만들어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모멘텀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차트. 이후에는 결국 기술적 자리가 만들어졌느냐? 요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SOS랩입니다. 자, 제가 신규 상장 관련주들의 패턴 이제 좀 지겹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체크드렸나요? 다 시가 체크해야 되죠. 2850원. 그리고 종가 체크해야 되죠. 얼마인가요? 14,420원. 14,420원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체크해야 돼요? 저가 체크해야 되죠. 저가 보면 13,350원. 자, 이 구간 왜 체크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적음봉이 나왔을 때 기준이에요. 제가 최근에는 신규 상장 패턴이 지금 음봉 구간에서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음봉 구간에 형성된 신규 상장주들의 위치를 계속 체크드리고 있는데 양봉은 또 방법이 다르게 있어요. 일단 근데 음봉 기술, 음봉 종목들 위주로 지금 분위기가 잡히고 있으니까 음봉 신규 상장 패턴을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가 구간을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1차 매수 포인트 잡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가 자리를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1차 매수 포인트 가져갈 수 있다. 그럼 그 이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방으로 지지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돌파한 시점부터 저가까지 매우 짧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패턴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가를 돌파해주는 자리. 종가를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돌파 매매를 들어가거나 종가 매매를 가져가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 대응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가 구간, 하방 수평 구간 여기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한 차례 나오고 난 이후라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있네. 이 종가와 저가 사이가 박스로 이루면서 지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흐름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SOS의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쨌든 위치가 종가를 돌파해주면서 그리고 아랫꼬리도 지금 잡으면서 확인이 된 모습이죠.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봐야 되죠. 그럼 손절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죠. 손절가 어떻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요 구간, 요 구간.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첫날의 종가 구간, 그리고 2차 최후 손절가는 어디로 잡을 수 있어요? 저가, 요 박스 최하단 구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잡으면 대응도 어렵지 않아요. 조정폭을 견딜 만한 포인트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이 사실 나오지도 않아. 요거 아니죠. 요거 올려야 되겠죠. 네. 항상 꼬리보다는 만들어진 구간. 네, 만들어진 구간. 공이 찬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16,000원까지 일단은 1차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짧습니다. 요 구간 해봤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한 5% 정도 되겠죠. 하지만 단기 관점에서, 단기 모멘텀 분출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방으로 잘라낼 만한 리스크가 역시나 좀 짧다라는 측면을 가려하면 윗구간 손익비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한 16,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구간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라든가 박스권 지금 여기가 지금 고점, 싼 고점 그리고 위에 꼭지점까지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 구간보다는 이 상향으로 해서 지지 구간을 잡아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네. 만약 돌파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최후 대응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거나 여기까지 구간이 맺히면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 수 있어요? 신규 상장 패턴상 시가부터 볼 수 있죠. 2850원까지 여기 구간까지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방 대응은 1차 요 시가 구간, 종가 구간, 그리고 최후 대응 전체 손절 물량은 여기 신규 상장 첫날에 음봉상 종가 구간 여기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실 때 여기 지켜주면서 이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16,000에서 1차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윗구간에서 자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위에서 16,000원 돌파 후에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죠. 앞서 의미가 형성된 반복된 구간 이 구간이면 한 5,100원 정도 되겠네요. 15,100원 구간 정도에서 이제 거의 보합이에요. 네, 거의 보합 대응, 전량 이탈하는 대응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OS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눌림도 최근에 충분히 받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OBV는 가격 대비 최상단을 이루고 있고 거래량을 키워가는 자리죠. 차트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차트는 만들어졌고 최근에 신규 상장 관련주들 역시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만큼 또 모멘텀도 분출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 이렇게 대응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노려볼 만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연승 도전 종목 SOS랩 이렇게 정리를 드려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모두 무료로 진행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되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입장을 하셔서 도움을 또 장중에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